자,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 갑을 대리인 병 상대방. 대리권 남용이 뭐냐면은 대리인이 지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해요. 대리인 자기 이익. 예를 들면 대리인이 중도금 잔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얘가 병으로부터 5억을 받았어요. 얘가 5억을 튀어버렸어요. 이게 대리인 자기 자신 이익을 위한 거죠. 본인 이익이 아닌 이걸 대리인이 대리 권한을 남용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한 푼도 못 받았죠. 얘가 튀어버렸으니까 5억 대금을 가지고 튀어버렸으니까 그럼 본인은 병에게 나 이놈이 튀어버려서 나 소유권 못 넘겨 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대리인이 대리 권한을 남용했을 때 대리인이 한 이 매매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예요. 자, 돈을 한 푼도 못 챙겼죠. 매매대금 5. 그러니까 병에게 나 못 줘 소유권. 내 대리인이 튀었어. 즉 대리인이 대리 권한을 남용했을 때 이 매매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원칙 대리인이 권한 남용해도 그대로 미칩니다. 본인에게 유효예요. 이유 얘가 튄 건 둘 사이 문제예요. 병은 아무 상관없죠. 따라서 원칙 유효. 하지만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의 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항상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가 돼요. 잘못했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잘못했으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무효라는 얘기는 소유권 안 넘겨줘도 돼요. 알았거나 어디선가 많이 본 문장이요. 원칙 유효 알알 무효. 어디서 봤죠? 비진이에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비진이 규정 유추 적용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비진이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대부분이 이 결론을 내요. 원칙 유효 알알 무효. 이게 대리권 남용. 이것만 알면 돼요. 다 시험 문제. 이거 3번. 이거 4번. 잘 나와요. 그게 90페이지.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 권한 내세요. 권한 범위 내요. 단지 남용만 했을 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하는 것, 즉 배신 때리는 것, 대리인의 배임행위예요. 자, 시험은 2번이 나와요. 원칙, 고딕,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 얘기는 유효란 얘기. 유효 적으세요. 원칙 왼쪽에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알알 무효예요. 무효 적으세요. 효과가 없다. 무효. 항상 짧은 단어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한자로. 그 다음에 효과가 없다고 같은 말을 한 걸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별 3개 하세요. 여기다 별 3개. 원칙 유효 알알 무효. 그러니까 제목이 있죠. 비진이 의사표시 규정 유추 적용설. 유추 적용한다. 설은 필요 없고 이것까지 시험 나와요. 비진이 규정 유추 적용한다. 대리권 남용은 별 3개. 오케이, 이제 대리행위 가요. 대리행위. 두 번째 측면이죠.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3개를 보는데 먼저 대리인은 이거 내 아파트 아니에요. 나는 갑 대리인이에요. 대리라는 사실을 알려야죠. 이걸 현명주의 그래요. 다음 대리인이 한 이 매매계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네요. 이걸 대리행위의 하자 문제의 하자. 세 번째 대리인의 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능력 문제예요. 자, 현명주의 간단해요. 본인 대리입니다. 나는 갑 대리인입니다. 대리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해야겠죠. 이건 내 아파트 아니에요. 나는 갑 대리인으로서 당신한테 파는 거예요.
자,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말 안 하면 모른다고 봐요. 법은 말 안 하면. 따라서 현명을 안 했다. 그러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봐요. 현명을 안 하면 저 매매계약은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법조문. 자, 대리행 하자. 여기가 중요해요. 갑이 을에게 수권을 하고 대리인이 병하고 매매계약 상대방 병하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갑은 본인. 그런데 이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해요. 의사표시의 문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는 대리인은 착오가 있었는데 본인은 착오가 없어요. 이 매매계약에. 그다음 대리인을 병이, 자 화살표 봐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어요. 그런데 본인은 사기를 안 당했어요. 즉 대리인이 한 매매계약 대리 행위에 이런 문제가 발생. 의사표시에서 문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리인은 착오가 있었는데 본인은 착오가 없다. 대리인은 사기당했는데 본인은 이놈으로부터 사기 안 당했다.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서로 달라요. 그럴 때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문제. 착오가 있었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그러면 각 효과가 발생하죠. 취소 효과. 취소할 수 있는데 본인은 착오를 안 했고 본인은 사기를 안 당했어요. 그런데 대리인은 사기당했고 착오가 있었어. 본인 기준으로 하면 없기 때문에 착오 취소할 수 없겠고 대리인 기준으로 하면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겠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럴 때 둘이 가위바위보 시킬 수도 없고 어느 한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본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자, 우리 법이 정해놔요. 싸우니까.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외워요. 대리인 기준. 이유가 있어요. 얘가 현장에서 얘랑 만나서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쓴 현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얘는 서울에서 골프 치고 있어. 이 계약서 쓸 때 관여를 안 해요. 얘가 계약서 쓰고 부산에서 고생하고 있지. 따라서 현장에 있는 실제 계약서를 쓰고 있는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모든 법조문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법이 이렇게 정해놨느냐. 그 이유를 알면 덜 외워져요. 법조문도. 현장에 있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얘는 골프 치고 있고 계약서 쓸 때 관여도 안 했는데 얘가 사기 당했어. 근데 대리인은 사기 안 당했어. 만약 그러면 대리인이 계약서 썼잖아요. 사기 안 당했죠. 대리인. 그럼 사기 안 당한 거지. 계약서 쓸 때 아무 이상 자기 온전한 정신으로 사기 안 당한 경우로 계약했으니까. 그래서 본인 기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계약서 쓴 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대리인이 병으로부터 사기 당했어요. 화살표를 잘 봐야 돼요. 화살표를. 아까 3자 사기에서는 대리인이 병을 사기 쳤어요. 아까는 대리인이 사기 쳤어. 나를. 병이 나니까. 나는 대리인으로 사기당한 나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림이 바뀌어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 쳐요. 화살표. 사기당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 당해야지 이 동네예요. 대리인이 착오가 있고 대리인이 사기를 당해야 돼. 그러면 동네가 사기 의사표시 사기 동네가 아닌 이 동네예요. 대리권 동네예요. 대리행위 동네. 동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사기쳤는지 사기 당했는지 그걸 확실히 잡아야 돼. 대리인이 사기쳤어? 이건 사기 동네예요. 사기 강박 의사표시 동네. 그런데 지금은 대리인이 병을 사기친 게 아니라 사기를 당했어. 사기당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한 하자. 사기당했군 대리인이. 이건 대리행위 하자 문제다.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사기당했네.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단, 취소는 대리인 을이에요? 본인 갑이에요? 취소는? 본인이어야 돼요. 취소는 본인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아셔야 돼요. 대리인이 사기 당한 경우 대리인 기준설에 따라 대리인이 사기 당했구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단 취소는 얘는 못하고 본인이. 이유,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돼. 이게 하자예요. 하나 더 해야지. 대리인, 교재통에서 할게. 여기까지 정리. 자, 현명주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세요. 나는 갑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겨요. 자, 3번 법조문. 그런데 현명을 안 했어요. 즉 대리인이란 사실을 병에게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법조문만 알면 돼요. 대리인이 하자. 의사표시 효력이 법조문 봐요.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즉 법률행위의 효력이 같은 말이에요.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대요. 또는 과실로 알지 못했어. 자, 밑줄. 이 용어에 익숙해지시라고.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게 뭐죠? 과실 나오면 무조건 선의를 붙여버려. 과실 나오면 무조건 뒷말은 선이요. 악의에는 과실 무과실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실로 그러면 무조건 뒤는 알지 못했군. 이 단어가 100% 붙게 돼 있어. 그래서 과실로 과실 없이 나오면 선의 과실, 선의 무과실 이런 걸로 영향을 받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의 유무는 누구 기준으로 결정해요? 대리인 1월 달에 했죠. 대리인. 그래서 의사흠결이 비진이 통정착오를 말해요. 자, 오른쪽 내용에서 동그라미 1번.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현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행위 어떤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본인이 아닌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선악 알았는지 몰랐는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모두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여기가 별세개란 얘기죠. 대리인 기준. 자, 예외에서 마지막 3번만 봐요. 대리인이 불공정 당했네요. 주관적 요건인 공박, 경설, 무경험. 자, 원래는 다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공박만큼은 냅니다. 공박은 본인 기준. 이유. 아버지가 급하지 대리인은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박은 떼어냅니다. 왕별. 얘가 왕별. 불공정해서 했어요. 맨 밑에 공박은 본인. 거기에 동그라미 빵빵 해야 돼요. 왕별. 오케이. 다음 페이지. 대리인의 능력. 자, 한번 설명 들어봐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죠. 근데 5살짜리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갑이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놈이 천재야, 천재. 부동산 천재예요. 부동산. 잘 팔아. 옆집 아저씨 것도 2배 받고 팔아줬어. 그래서 갑이 맡겼어. 너 부동산 잘 판다며 내 아파트 좀 잘 좀 팔아줘. 그랬는데 이놈이 아이스크림하고 바꿔 먹어버렸지. 아이스크림. 자, 그러면 갑은 5억짜리 아파트를 아이스크림에 팔 수는 없잖아요. 찾아가요. 병, 내 대리인인 이놈이 5살짜리야. 제한 능력자야. 자, 제한 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법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했어. 그런데 이놈이 아이스크림하고 파니까 본인이 찾아가서 병, 얘 미성년자야. 5살짜리.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한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 나 이 매매계약 얘 미성년 이유로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할래. 취소하면 아이스크림에 안 팔아도 되니까 없애버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요. 본인이 대리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제한 능력자니까 나 취소할래.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이유. 맡겼으면 얘가 잘 팔았든 못 팔았든 그대로 얘는 그 효과를 받는 거예요. 잘 팔으면 자기가 먹고 못 팔면 취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맡겼으면 자기 손 떠난 거예요. 대리인은 종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맡겼으면 자기한테 불리한 계약을 얘가 했다 해서 제한 능력자니까 나 취소할래요. 절대 본인은 할 수 없어요. 이거 5번 나왔어. 엄청 중요해요. 네, 봅니다. 기본이 법 전문이에요. 대리인은 94페이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될 수 있는데 1번 의의 동그라미 2번 제한 능력자도 유효하게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은 주어는 본인이에요. 본인은 이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빵. 항상 우리는 스스로 싸움이니까. 그래서 한번 선임했으면 이익 잘 팔든 못 팔든 본인은 그대로 효과 받는 거예요. 잘 팔 때는 가만히 있고 못 팔 때는 취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별 3개였어. 별 3개. 다 효과 기속 4번. 목차 4번. 모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기속돼요. 그래서 1번 취소 해제권도 다 본인. 자, 하나 더 합니다. 여기 봐봐요. 모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기속되잖아요. 따라서 취소, 이 계약과 관련된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할 수 있는데 이거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해제는 갑하고 병 계약 당사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얘는 취소 해제는 못 해요. 당사자 아닌 자는 못 해요. 그러면 취소하기 전에 해제하기 전에 서로 이행한 게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해제는 원상 회복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 회복 의무. 이거 의무도 부당이득 서로 이행한 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취소 효과 무효, 해제 효과 원상 회복 의무, 부당이득 반환 원상 회복. 이것도 마찬가지 계약 당사자인 본인하고 얘들끼리 서로 정산해야 돼요. 대리인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 회복 의무 역시 없어요. 권리도 취소 해제권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원상 회복 의무도 없어요.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끼리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 회복 의무 역시 부담한다. 오케이. 그게 오른쪽 3번.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오른쪽 3번 보시면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본인 값과 상대방 병이 부담한다. 그렇죠? 계약 당사자들끼리 부담해요. 그럼 됐어요. 따라서 대리인은 부담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당사자들끼리 서로 돌려받아야 돼요. 당사자들끼리. 별 3개. 그래서 권리도 취소 해제권도 취소 해제로 인한 의무도 다 당사자. 대리인은 어떤 것도 없어.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이렇게. 자, 복대리 갑니다. 이제 복대리. 복대리도 1월 달에 아주 많이 했어요. 1월 달에 한 거 복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1월 달에 한 걸 복습을 잘 하셨으면 들리겠고 복습을 안 하셨으면 또 새롭죠. 복습 안 하면 1년 내내 새로워요. 학원 나온다고 실력 절대 늘잖아요. 복습해야 돼요. 복습. 민법은 복습이 뭐냐? 제 강의 요약정리본 듣는 거. 그게 복습이에요. 그거같이 좋은 공부 방법 없어요. 무조건 들어요. 왔다 갔다. 정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몇 달 지나면 모든 게 눈에 보여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마지막 요약정리 1월 달 거 그거 계속 들어요. 민청 10번, 20번 듣고요. 물권법 녹음해가지고 10번, 20번 왔다 갔다 할 때 듣고요. 누워서 듣고요. 그러다 주무세요. 그거 들으면 잠 잘 와요. 밤에. 수면제. 강의 들으면 잠 잘 와요. 듣다가 그냥 주무세요. 왔다 갔다 할 때 산책도 할 때 듣고. 일부러 그거 들으려고 나가요. 설거지하지 마시고. 집안일 청소하지 마시고. 일부러 나 공부하러 간다고.
이어폰 꽂고 나가요. 계속 들어요. 들은 시간에 비례해서 민법 실력은 올라가요. 진짜예요. 특히 1월 달 건 기초공사하고 3월 요약은 심화까지 가잖아요. 그거 계속 들으면 거기서 시험 지문이 다 나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15분, 20분 요약 정리한 건 나중에 녹음하셔가지고 당장 1월 녹음 안 하신 분들은 따로 핸드폰 녹음기 다 있잖아. 어플 다운 받아가지고 녹음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들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당분간은 1월 거 듣고 이제 지금 3월 하잖아요. 이 합주 한 번 했고 그거 녹음해가 또 그것도 같이 계속 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법은 진짜 OX가 보여요. 나중에. 제발 당부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걸 안 해. 내가 그렇게 하라 해도 안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제발 하세요. 그래서 민법 점수가 웬만큼 다 나와요. 나중에 실전에서 그 작용이요. 나도 모르게 골라진다니까. 그 효과예요. 자, 이제 복대리 가요. 복대리. 갑이 을에게 수권을 해서 을이 대리인이죠. 대리인. 갑은 본인. 그런데 갑 아파트를 대리인 을이 팔아줘야 되는데 을이 바쁜 일이 생겼든 어찌됐든 딴 놈을 시켜요. 병이란 놈을 대리인이 자기 자신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선임해요. 자신 이름으로 선임, 수권행위를 통해요. 선임이 바로 대리권을 수여한다 그 말이에요. 선임이 수권했다 이거예요.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자신으로 선임했지만 대리인이 지가 선임했지만 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 본인의 대리. 이게 복대리인의 개념이에요. 복대리.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이걸 외워야지 복대리가 많이 함정에 안 빠져요.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 즉 수권한 내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아파트 팔러 다니니까 갑 아파트 팔러 다니니까 갑 대리인이에요. 본인 대리인. 이게 복대리예요. 자, 그러면 임의 대리인이라면 얘가 수권을 통해서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 대리인이라면 과연 지 마음대로 딴 놈 시킬 수 있겠느냐.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 복인권과 책임이에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 복인권이 없어요. 신뢰관계 때문에. 갑이 을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을이 팔아줘야지. 갑이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놈 막 선임해서 팔면 갑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어요. 하지만 예외가 항상 원칙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예외. 본인이 하라고 했어. 승낙. 본인이 승낙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술어는 무조건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국어예요. 국어 문법.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할 수 없어. 이렇게 끝나는 국어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임할 수 있어요. 승낙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자, 선임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5억짜리를 1억에 팔아버렸죠.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복대리인이 사고 쳤을 때. 어떤 책임? 선임, 감독을 제대로 안 했을 때만 선임, 감독상 책임을 져요. 자, 임의대리인 이게 끝이에요. 자,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법률행위, 법률규제니까 반대죠. 이것도 완전 반대예요. 원칙 없지만 얘는 언제든지 아버지는 바쁘시니까 법정대리인 아버지 생각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은 항상 바빠요. 따라서 자기가 안 하고 언제든지 딴 놈 시켜서 자기 자식 거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대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권한이 크죠? 책임도 커져요. 권한, 힘을 많이 주면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사고 치면, 복대리인 사고 치면 전적으로 책임져. 전적인 책임. 하지만 아버지도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겠죠. 부득이한 사유 나오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는데 사고 쳤다 복대리인이 어떤 책임지느냐. 전적인 책임에서 조금 깎일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니까. 그래서 임의대리인과 같은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 이때만 책임져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인 선임한 경우 책임지는 것은 선임 감독. 여기도 부득이한 사유죠. 이미들이 여기도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는 불가피하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선임을 제대로 못했거나 감독을 제대로 안 했거나 이런 잘못 있을 때만 책임져요. 선임 감독,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보면서 외우시면 돼요. 자, 이게 복대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본인의 대리인이지 얘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로 끝나야 돼요. 이거 4번이나 장난쳤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번이나 장난쳤어요.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 이거 하나 알면 이거 정답 지문으로 박았거든.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거 하나만 알면 그냥 한 문제를 맞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 하나를 알더라도 별 3개짜리. 자, 복대리 갑니다. 95페이지 1번에 1번 의 복대리는 개념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의 대리인 아니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3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 이름으로 대리행위합니다. 나는 갑 복대리인 병입니다 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96페이지 다음 페이지 5번 봅니다. 복대리인은 수권행위 선임에 의해 선임되죠. 선임. 따라 수권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밑줄.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수권을 통해서만 태어나요. 얘는. 그래서 선임, 수권행위 같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별 하나만 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복대리인은 임의대 이유, 수권으로만 태어나요. 항상 이유. 자, 선임 수권 거기가 괄호 열고 닫는 그게 이유예요. 우리 시험 지문에 뜨지 않아요. 이유는 그냥 들이대요. 그러니까 이유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자, 복인권과 책임 내용으로 갑니다. 임의대리인은 원칙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어요. 그죠? 신뢰관계 때문에. 다만 본인이 승낙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선임할 수 있겠고, 자, 선임했는데 책임 복대리인이 사고 쳤어요. 그러면 본인에 대해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데 선임 감독상 책임만 져요. 자, 오른쪽 법정 대리인은 완전히 반대. 내용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고난이 강한 만큼 책임은 전적인 책임. 하지만 두 번째죠. 오른쪽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전적인 책임에 의해서 감경됩니다. 깎아줘요.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외운다는 게 익숙해지란 얘기예요. OX 고를 정도로. 자, 4번 조문 한번 볼게요. 제1항 복대리인은 지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아, 맞죠? 맞는 지문이야. 제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어요. 이 조문에 따라. 왜? 갑 아파트 팔러 다니죠. 대리인하고 똑같은 권리 의무 있어요. 이것도 흘러가는 걸로 3번이나 나왔어요. 별 하나만 합니다. 자, 하나 더 해요. 자, 여기 설명 들어봐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죠. 수권. 자, 대리인이 새끼 친 거예요. 새끼. 전대차 할 때 내가 남은 기간이 2년이면 2년 범위 내에서만 내 친구 들어와서 살게 할 수 있어요. 나 남은 기간이 2년인데 너 5년 살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전 전세든 전 대차든 자기가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만 다른 놈 살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대리인도 자기가 권한 범위 내에서만 새끼치는 거예요.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어요. 같거나 작아야 돼요. 두 번째, 대리인이 자기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돼요. 의존해요. 의존, 종속성 이 말을 기억해야 돼. 복대리에서는. 대리인에 의해서 얘가 태어났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대리권이 소멸해버리면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죽어요. 소멸해요. 이게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이 의미예요. 이게 잘 나와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해요. 다 같은 법칙. 새끼 치면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어요. 부종성, 종속성 이 말을 기억하면 이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다음 페이지 봐봐요.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에 3번 보세요. 복대리권 소멸의 3번.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하죠. 밑줄.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나 대리권의 범위에 의존. 그 말은 복대리권은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시험 안 나오고 시험 나온 거 이거예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는다. 종속성, 의존성, 거기다 종속성을 쓰면 좋아요.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의존, 종속한다. 부종성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거기 별 3개 하십니다. 별 3개. 그래요. 이제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로 들어가요.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는 1월 달에 제가 대리를 참 1월 달에 열심히 많이 했어요. 1월 달에 한 것도 복습이에요. 또 복습. 제가 대리가 워낙 중요하니까 1월 달에 참 많이 했어요. 법 조문을 기반으로. 대리 파트는 법 조문이 거의 많이 나와요. 법 조문이 워낙 많아서.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대문 판례 몇 개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대리 자체가 조문이 많아서 그래요. 자, 이제 협의의 좁은 의미 무권대리.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대리. 갑 본인 을이 이번에는 대리권이 없어요.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데 아버지 땅을 팔아버리죠. 이 나쁜 놈이 매매계약. 자, 도박 좋아하는 놈이라겠죠. 도박 불공정 그 아들놈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들놈이 또 도박 빚을 져서 아버지한테 S 못 치고 이번에는 지가 팔아버려요. 위임장 위조해서. 병은 상대방. 자, 토지를 팔았다고 해봐요. 토지. 무권대리인 대리권 없이 법률행위를 했죠. 무권대리행위예요. 자, 이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느냐 문제겠죠. 누군가 내가 갑이라고 해봐요. 누군가 내 재산 아파트를 내 허락 없이 내 대리인으로 막 팔아버렸어. 그러면 내 아파트가 뺏기는 거예요? 안 뺏겨요. 소유권 절대 원칙.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못 날려요. 무조건 나한테 아무런 효력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매매계약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본인에게 무효예요. 이 계약은 본인에게 무효. 아, 그런데 5억짜리인데 이놈이 10억에 팔았네. 그러면 무권대리인이 내 재산을 팔았지만 잘 팔았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계약을 유효로 만들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5억짜리 땅을 2배 받았으니까 10억을 챙기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럴 때 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힘을 법이 줘요. 이게 바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들어 버리는 의사표시는 추인이에요. 추인. 나한테 무효인 이 매매계약 저 추인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추인권을 줘요. 추인합니다 하면은 추인합니다 의사표시예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쏘아버리면 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가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이 무효는 원래 무효는 확정 영원히 무효인데 유효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무효해서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가변성이 있는 무효. 나중에 유효로 바뀌네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추인. 또 본인은 잘 못 팔면 확실히 추인 안 해. 추인 거절할 수도 있는 권리도 줘요. 추인 거절권.
자, 본인에게 추인권, 추인 거절권 2개 줬으니까 상대방에도 똑같이 2개 줘요. 최고권하고 철회권. 최고 철회권. 자, 본인한테 추인합니다. 이 권리가 있다면 상대방도 철회합니다. 라는 철회권이 있어요. 둘 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 형성권. 상대방에게 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우리 법률행위 종류에서 한 거예요. 취소합니다. 해지합니다. 추인합니다. 철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4개만 한 거예요. 다 상대방에게 하죠. 그래서 추인권, 철회권. 자, 철회는 언제 하느냐? 비싸게 샀을 때. 10억에 샀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5억짜리밖에 안 돼.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 거죠. 2배나. 그럼 얘는 이 계약을 없애고 싶어요. 따라서 얘는 철회하고 싶어. 대신 얘가 잘못 샀다는 얘기는 갑 입장에서는 잘 팔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추인 상황하고 철회 상황은 같은 상황에서 나와요. 얘 입장에서는 잘 팔았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 거죠. 그래서 추인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겨요. 먼저. 얘가 추인 쏴버리면 얘는 못 날려요. 얘가 먼저 철회 해버리면 얘는 더 이상 추인 못 해요. 추인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긴다. 시험은 본인이 추인한 후에는 얘는 철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는 얘는 추인할 수 없다. 그런 지문으로 떠요. 먼저 한 놈이 이긴다. 자, 추인. 10분간 쉬고. 10분간 쉬고.